사랑의 밥차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랑나눔 봉사단, 그리고 대구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봉사단이 두류공원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는 8일 사랑의 자장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 와룡시장 세계문화축제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와룡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달성군은 간내 정 경로당에 수청용 소화기를 설치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이 유치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형 탄소 중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군이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분기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의가 14일 오후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14일 달서구청에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한국가곡 100주년을 기념해 지역 대표 성악가들과 함께 가곡제 한국가곡 100년의 소리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당과 함께하는 시민행복 콘서트가 9월 16일부터 야외음악당에서 2022 달서 청년 연극제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9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밥차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랑나눔 봉사단, 그리고 사단법인 대구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봉사단이 13일 오전 두류공원에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급식 봉사에는 사랑의 밥차와 함께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대구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봉사단 등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7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들 대구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센터 산하의 봉사단체를 구성하여 12년 동안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급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비, 생활안전자금 지원, 무료 상담 등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편 사랑의 밥차는 20여 년간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이벤트 사업 수익금으로 무료 급식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구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생필품 지원, 무료 상담 지원 등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사랑나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피해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는 8일 사랑의 자장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장면을 무료로 제공하여 한가위를 앞둔 지역 어르신과 인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달성군 노인복지관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시중에서 파는 자장면보다 더 맛있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달 보러 가자 행사도 보고 자장면도 먹으니 너무 감사하다라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봉사단체인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짜장차 회원들이 행사 준비와 배식을 돕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정성을 더했습니다.
명절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보사다 사랑의 짜장차 정말로 사랑에 담긴 한 그릇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9월 8일 오늘 달성군 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짜장면 무료 급식 배식으로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아름다운 동행보사단 사랑의 짜장차에서 섬김을 하는 짜장면을 드시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옛날에 짜장면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평소 조금 드시기 힘든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봉사활동이 더 확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봉사를 함께한 최재훈 달성 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짜장차 행사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에서 우리 짜장면 봉사를 해주시러 우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군정 슬로건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서 정말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오롯이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편 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과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영상물 제작,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 와룡시장 세계문화축제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와룡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와룡시장 상인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2 와룡시장 세계문화축제를 열고 지역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배지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 체험 행사와 중국, 일본, 베트남 각국의 민속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세계 민속 체험 행사와 같은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버스킹과 작품 전시도 함께 준비해 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문화축제는 신당, 이곡 지역 특성상 외국인 이주민과 유학생,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와룡시장만의 다문화 글로벌 전통시장으로의 특색을 살리고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이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전통시장도 앞으로는 캠핑 오듯이 편안하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같이 이렇게 동석해서 시장에 오셔서 많은 물건도 사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또 우리 시장에 6가지 밀키트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밀키트 6 정도 시식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지역과 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게끔 저희들이 이번에 캠핑화용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시장에 이용해 주시고 시장이 전통시장 맥을 이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대형마트도 좋지만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와룡시장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한편 이번에 선보인 캠핑용 밀키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발맞추어 와룡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식재료로 만든 간편 조리 음식들로 이를 통한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구형 공공배달 앱 대구를 통해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관내 전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에는 기존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어르신들이 분말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움켜쥐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하게 됐다고 군에서는 전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 보급 사업 실시로 화재 예방과 함께 소중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됐으며 현재 달성군 관내 경로당은 328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화재 발생 시 진남용으로 투척용 소화기를 군내 전 경로당에 4개씩 배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가볍고 사용하기가 편리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기를 보내주신 달성군에 고맙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투척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은 물론 잔악계나 불조심을 달성군 노인회 전 회원은 생활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군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며 또한 9월 중 전 경로당에 소독 및 정기 안전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유치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형 탄소 중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5일 송현동 소재 문화유치원에서 열린 교육은 지역 내 학부모 2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숲과 나무의 역할과 중요성, 실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강사와 소통하며 즐기는 참여,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이정자 숲 해설사가 어린 자녀를 위한 편백볼 또는 매미를 넣은 베개를 만들어 보고 시각, 후각, 촉각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숲을 경험하며 마음의 휴식을 돕는 명상 등으로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익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김기호 교육장은 이번 학부모 교육을 통해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부모의 지속적인 참여가 자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2억 원, 8.8%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 산업단지 등 산업화와 함께 관내 신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증가 등 도시화에 따른 발전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10.18% 상승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40억 원이 증가했으며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한 세대 1주택자 공동시장 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돼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근우입니다. 이번 9월달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취득세와 더불어 지방세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1기분인 7월달에 과세된 재산세는 약 308억이며 이번 달에 과세된 재산세는 522억으로 전체 합계액은 약 830억 정도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간 내에 위택스 또는 물건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대구시 전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약 4,400억 원을 부과했으며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1,035억 원, 달서구 853억 원 등으로 부과됐습니다. (2022년 3분기)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의가 14일 오후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다로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과 각 지부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하반기 현안 사업과 예산 집행에 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반기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청소년과 함께 방길 걷기 프로그램인 멘토멘티 생명사랑 방길 걷기, 달서 하프 마라톤 대회,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체육대회, 대구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결의대회와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결의대회 등 총 6가지 현안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 및 행사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을 대비해 수능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에 대한 선도와 순찰지도 강화 등에 관해서도 한 차례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다로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 회장은 평소 청소년들의 선도와 지도에 노력해 주시는 각 지부 회원님들과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유해 환경 정화를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14일 달서구청에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참석자 등록 및 입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구청장 인사말, 안전교육, 사업 안내 및 유의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실직 휴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1개 사업에 총 500여 명이 성서산업단지 환경정비와 코로나19 대응 사례 조사 등의 사업에 9월 14일부터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한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공근로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구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가곡 100주년을 맞아 한국가곡의 부흥을 기대하며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100여 명의 성악가들이 꾸미는 특별 무대가 펼쳐집니다. 공연은 1920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가곡부터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현대 가곡까지 두루 만나볼 수 있으며 지역의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테너 김환준, 이현, 강현수, 이병삼, 소프라노 신미경, 최윤희, 유소영, 이화영, 바리톤 박영국, 김승철 등이 출연합니다. 출연진들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한국가곡 동무생각, 진달래꽃, 청산의 살리라, 산유화 등을 포함해 현대에 발표된 인기 가곡 마중, 별, 잔양, 배틀노래 등의 노래를 피아니스트 장윤영, 오태경, 박선민, 은빛나, 서인혜, 강경신이 반주와 함께 멋진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또 18일 피날레 무대에서는 이동신이 지휘하는 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더해져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가곡 100년의 소리 공연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휴일은 오후 5시에 공연이 펼쳐지며 입장료는 만원입니다. 대구문화회관 소속의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함께하는
시민 행복 콘서트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됩니다. 9월 16일 금요일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단 한국무용팀, 시립무용단, 시립극단에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신나고 발랄한 무대를 시작으로 시립국악단 한국무용팀이 태평무를 선보이고 이어서 시립무용단의 인기 레퍼토리 현대무용 레드 베리에이션이 무대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립극단의 뮤지컬 갈라쇼 무대로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9월 17일 토요일에는 대구 시립국악단이 출연하여 신나는 국악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악 관현악곡을 비롯해 해금 협주곡, 소리와 국악 관현악, 모든북 협주곡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북에 김수동이 함께하고 소리의 양수진, 예나경 등이 출연해 대구 시립국악단과 함께 흥이 넘치는 무대로 시민들에게 국악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대구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매년 한여름밤에 시민들을 찾았던 시민 행복 콘서트를 올해는 가을밤에 개최하게 되었다. 가을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하였습니다. 시민 행복 콘서트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며 무료 공연이라 입장료는 없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명예구민증 후보자 접수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해온 모범구민을 발굴해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제34회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명예구민증 후보자를 10월 28일까지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달서구 3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경제, 사회발전, 봉사 나눔 실천, 교육, 예술, 진흥 등 3개 분야이며 지역경제, 사회발전 분야는 관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도 가능합니다. 또 명예구민증 후보자 대상은 달서구 관외 주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정진, 통상협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근로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 총무과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드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달 15일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드론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달서구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국 초-중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대회는 미니 드론 장애물 경기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구 웨딩 플래너가 소확행 결혼 문화를 펼칩니다. 달서구는 9월 30일까지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시킬 제7기 웨딩 플래너 양성 과정 수강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은 결혼이 처음이라 낯선 예비 부부에게 결혼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확행 결혼 문화 확산을 통한 결혼 친화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정은 달서 구민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총 7회 운영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분은 여성가족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관내 모든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관내 모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쉬운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분말 소화기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힘이 약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사용이 간편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소화기 위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의 습지 곤충과의 만남 기획 전시 소식입니다.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달성습지관리소는 11월 27일까지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습지 곤충과의 만남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습지에 서식하는 수서곤충과 육지곤충 16종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 체험전입니다. 물자라, 장구애비, 개아제비 등을 수조 안에 구성해 수조 곤충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고 사마귀, 넓적사슴벌레 등 육지곤충과 스마일크랩, 타란툴라와 같은 평소 보기 힘든 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 기간 내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는 생태 해설사와 함께 꼼지락거리며 기어다니는 도둑개와 애벌레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은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휴관일을 제외하고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생태 해설사의 상시 해설을 들으며 전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학습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곡중학교의 학생 참여 급식 제한제 소식입니다. 학교는 교육 활동의 참여를 높이고 수업의 내실화로 소통과 화합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한 메뉴가 급식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학교 급식 문화 개선을 1학년 국어 교과 토의학기 단원의 주제로 선정하고 1모둠 1식단을 목표로 6차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며 국어교사와 영양교사가 함께 식단 구성에 필요한 핵심 내용 및 식단과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을 영양교사가 직접 설명도 합니다. 참여형 식단제의 실시는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과정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왕선중학교의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공모사업 소식입니다. 학교는 올해 4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2학년도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독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의 중고등학교 100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선중은 지난 1학기 중에도 사제동행 독서 코칭, 두드림 독서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책 읽기 및 토론,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9월부터 진행되는 또래 독서 활동, 책이 수다 프로그램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또래 친구들끼리 독서팀을 구성해 희망도서 한 권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도서관은 토론 장소를 제공하고 최초 1회 간식을 지원하며 책 읽기 및 토론 활동을 종료한 후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소감문을 올려 토론 내용을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검도부는 무안군에서 개최된 제19회 추계 전국 실업 검도대회에서 7인조 단체전 우승을 비롯 개인전 6단부 3위를 차지하며 최강 검도팀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실업검도연맹 주최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검도 실업팀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쳤습니다. 개인전에서 최성민 선수가 6단부 3위를 차지했으며 대회 마지막 날 벌어진 7인조 단체전에서 달서구청 검도부는 강자들을 차례로 누르고 우승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달서구청 검도부는 대구 유일의 검도 실업팀입니다. 2022년 동계대회 단체전 3위, 하계대회 단체전 3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참가한 8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 성과가 결과로 나타나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남은 대회, 특히 10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 우리 달서구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비전꿈터가 지난 8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식생활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9월 5일에 진행된 1회기 활동에서는 탄소 중립의 의미와 청소년이 식생활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압축토, 생분해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분, 우드사인 등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자투리 타파갓 쿠기 키트로 직접 씨앗을 심어보고 나만의 화분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직접 캠페인 활동을 하며 식생활의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성진 관장은 탄소 중립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 세대와의 약속이며 청소년이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교칙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31일 2호선 두류역에서 열차 운행 종료 후 심야 시간대에 대구 서부 소방서와 합동으로 본선 터널 내에서 현장 적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열차 화재로 검은 연기가 확산되어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구조구급이 불가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는 서부소방서 직원 30여 명과 우리 공사 직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본선 터널 내에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훈련 주요 내용은 무선 통신 보조설비 활용을 통한 무전 공유, 역사 내 인명 구조 및 고립 소방관 구출, 터널 내 선로를 통한 탈출 및 대피, 장비 활용 기술 방안 모색 등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김만주 경영안전본부장은 이번 합동 현장 훈련은 터널 내 대피를 중심으로 한 훈련으로
화재 시 필요한 안전장치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대응 태세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8개 하천 연못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및 환경 정화를 위한 EM 흑공 던지기 캠페인을 성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건협 7개 시도지부가 참여해 전국 릴레이 형식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악취 및 독성 제거 효과가 있는 EM 흑공을 하천 내에 투여하는 EM 흑공 던지기 활동, 생활 속 미세 플라스틱 배출 제로를 위한 천연 수세미 사용 동력, 하천 인근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환경 정화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EM 흑공 던지기 캠페인에는 총 468명이 참여하였으며 건협 직원과 어머니 봉사단을 비롯해 지역별 유관 인사 및 임직원, 인근 교교생, 어린이집 원생 등 남녀노소를 망라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투여된 2,800여 개의 EM 흑공은 약 6개월 동안 분해되어 9,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수질을 정화하게 됩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환경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기후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건협은 ESG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제로 웨이스트 자원 순환 캠페인, 수질 정화 식물 노란 꽃 창포 식재 관리, 즐거운 일탈 캠페인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